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사입니다. 어제 8월 16일이었죠. 국민주거 안정 실현 방안 발표를 했어요. 국민주거 안정 실현 방안 발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냥 먼저 확 들어가겠습니다.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 공급 등 청사진을 마련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5년간 270만호 주택 공급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 5개만 뭐 심도 있게 보면 될 것 같아요. 5대 전략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도심 공급을 확대하겠다. 두 번째로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을 강화하겠다. 세 번째로 공급 시차를 단축하겠다. 네 번째로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 다섯 번째로 주택 품질 제고하겠다. 이렇게 해서 23년부터 27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서울은 50만호, 그 다음에 수도권은 158만호, 수도권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에는 52만호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물론 이거를 뭐 50페이지 가까이 돼요. 이거를 쭉 읽어보니까 뭐지? 뭐 특별한 게 없네? 그냥 뭐 계획이고 뭐 이러이런 방안이 있다. 뭐 이게 기대가 된다. 아니면 검토하겠다. 뭐 9월에 발표하겠다. 뭐 내년에 발표하겠다. 뭐 결국은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좀 알맹이가 별로 없이 뭐 이게 심심하네? 눈에 띄는 뭔가 확실한 게 없어서 제가 어제 하려다가 뭐 파급 효과가 별로 없겠네. 그래서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그 행툰에 제가 이제 앨리스 기초반 심화반 하는 그 과정 안에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새거가 될 놈들, 새거가 될 놈들에 점점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다 보니까 앞에 뭐 한 1, 2, 3 정도 이런 챕터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면 제가 강조하는 그런 앞으로의 투자 방향하고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급하게 방송을 했어요. 요번에 요거 발표할 때 조금 뭔가 부동산 완화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얼마 전에 종부세 완화책도 뭐 이렇게 맛보기만 하고 실제로 뭐 국회에 통과돼야 된다 얘기했고, 여러 가지 뭐 완화 정책을 줄 것처럼 대출도 뭔가 좀 규제를 풀어서 완화를 주지 않을까, 뭐 취득세도 좀 완화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약간 그런 기대감을 했는데 기대는 산산이 조각났어요. 전혀 그런 규제나 완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공급을 좀 늘리겠다. 그러면 이 공급을 어떻게 늘리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뭐 1번으로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금액을 상향하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 우리가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진단이 굉장히 시작점인데 안전진단을 통과도 못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죠. 이 안전진단의 이런 규제를 조금 완화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도 많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하나하나 좀 뜯어볼게요. 뜯어보면 이거죠. 지금 주택시장에 여기 요거죠. 신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정상화 착수해서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촉진한다고 해요. 그런데 뭐 블라블라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동안 많이 이전 정부에서 많이 규제를 통해서 도심의 핵심지에 양질의 공급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거겠죠. 핵심지, 도심지에 이렇게 뭔가 재개발을 통해서 정비역 지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신속통합기획이 나오죠.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호, 서울은 10만호, 경기는 경기 인천은 4만호, 지방까지 8만호 신규 지정을 해 나가겠다고 했어요. 이러면 이제 오세훈표 서울 이 정비 사업을 하는 그 전략과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우리 하루님 이제 이번 주 금요일날 강의가 예정돼 있듯이 서울 빌라, 그러니까 신속통합 기획이라든지 모아타운, 모아 주택을 크게 또 타운으로 하는 모아타운, 그 다음에 역세권 재개발, 이런 사업들이 지금 오세훈 시장이 밀고 있는 이런 추진 전략 목표인데, 서울에 지금 2030 계획에 2040 계획에 나와 있는 이 신톡이나 모아타운 이런 것들이 역세권 재개발 이런 것들을 이제 결국 뭐예요? 노후화된 빌라, 서울의 노후화된 빌라를
이렇게 정비구역을 신규로 지정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지금 서울의 이 빌라들이 한동안 엄청 막 인기가 많았다가 요즘 이제 부동산 약간 이 보합장에 가면서 많이 주춤해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서울 내지 수도권 또 내지는 지금 지방광역시에도 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신통이나 모아주택, 역세권 재개발 이런 거에 해당될 수 있음직한 그런 지역들, 서울 빌라 이런 경기 인천의 수도권의 노후 빌라들이 인기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재건축 부담이에요. 지금 우리가 06년도에부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잖아요. 재건축을 해서 블라블라블라 해서 뭐 많이 이익이 남으면 나중에 그거를 토해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이익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걸 팔아서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팔아서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입주하게 되면 그 이익에 대해서 세금으로 나오면 그 세금을 낼 돈이 없잖아. 그러면 1주택자나 장기보유자, 고령자 이런 사람들은 갖고 있다가 뭐야, 내가 그냥 나는 1주택을 갖고 있었을 뿐이고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가 돼서 이만큼의 이익이 났는데 여기에 뭐 몇 프로 이상, 50% 이상을 토해내라 하면 내가 낼 소금이 없잖아. 낼 세금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 막 지금 엄청나게 반발이 심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서울만 이런 게 아니라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수원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 지방으로 갈수록 어쨌든 막 1억, 2억, 3억 원이라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나오니까 막 난리가 나서 19년까지 이걸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서 유예돼 있었는데 이걸 이제 당장 이제 18년부터 재시행됐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 도심의 양질의 이런 주택을 공급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는 걸 얘도 안 거지. 알면서 현행 부과되고 있는 기준을 현실화해서 이걸 조금 더 낮추겠다. 물론 뭐 다주택자들한테는 크게 뭐 이게 이익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1주택 장기 보유자 아니면 고령자 나이가 많으신 분이 주택 하나 갖고 계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좀 지나치지 않게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요것도 9월달에 지금 당장 하겠다가 아니라 9월달에 감면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 이익 환수법을 개정안해서 발의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지켜봐야 돼요.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기사로 인해서 벌써 이런 기사가 떴죠. 이거죠. 반포현대가 3억 4천에서 1억 4천으로 뚝! 이 기사만 보면 뭐야, 반포현대가 지금 이 주거안정 대책 발표로 인해서 뭐 3억 4천짜리가 1억 4천으로 가격이 떨어졌나?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반포현대 지금 만약에 재건축하게 되면 얘네들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3억 4천이었는데 이게 1억 4천으로 뚝 떨어져서 이제는 훨씬 낼 돈이 작아졌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반포현대 이하의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기사가 벌써 떴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안전진단이에요. 저희가 이제 되게 기대를 하는 게 안전진단이죠. 우리가 5층짜리 주공아파트라든지 이런 서울 수도권에 30년 이상 된 오래된 아파트들이 지금 1차로 예비안전진단이라는 걸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1차 예비안전진단 통과를 하면 2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재건축 단계로 착착착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30년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1차 예비안전진단에서도 통과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1차 예비안전진단 통과를 했어도 뭐 조건부라 그래서 뭐 또 구조 안전성 진단에 또 굉장히 이게 통과하기가 되게 어렵고 조건이 붙어서 거기까지 가기가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라는 이런 검토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부터가 되게 안 되는, 근데 보면 주변은 되게 열악하고 아파트는 벌써 막 비세고 너무 살기 힘들고 공실이 많고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이런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얘가 말하는 것처럼 안전진단 규제가 강화된 이후 신규 재건축이 과도하게 어려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요런 거 구조 안전성 비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한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춘다고 얘기했어요. 구조 안전성 비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거는 1차 예비 안전 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지자재 요청 시에만 시행하도록 한다. 와, 이건 대박이죠, 대박.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가 요청 시에만 시행하게 한다. 그럼 결국 뭐예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패스하겠다,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2차 정밀안전 진단을 패스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안전진단에 이런 기준에 하지 않아도 뭔가 열악하거나 뭔가 이거 생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주민들끼리 의견이 맺어지면 이게 안전진단 1차로 통과해서 바로 갈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요, 의지가.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연말까지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지금은 이 민간이 시도하는 정비 사업도 있고요. 공공이 이제 주관하는 정비 사업도 있는데, 신탁에서도 지금 많이 해요. 일부 조합의 전문성 및 투명성이 부족해요. 정비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오래된 5층짜리 주거 아파트나 이게 낡은 그런 30년 이상 된 아파트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계신단 말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안 계시니까 그분들이 정비 사업을 뭘 알겠어요. 재건축을 뭘 알고 어떻게 하는지 절차도 모르고, 귀찮으니까 못하는 것도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문성이나 투명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비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똘똘한 한두 명이 나와서 추진을 하지 않고서는, 아니면 손바뀜이 막 일어나서 투자자가 막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요런 거를 좀 개선을 해주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요. 일부 조합의 전문성, 투명성 부족 등에 따라 정비 계획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고, 이해로 인해 조합원뿐 아니라 분양을 기다려온 수요자의 피해도 발생한다. 그래서 이 전문 개발 기관 신탁 회사에서 맡아서 하면은 되게 빠르잖아요. 정비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및 제도 개선을 물론 추진. 그래서 주민이 희망을 한다면 조합 설립 없이 신탁을 활용하여 신탁사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시켜주면서 주민과 신탁사 간에 공정한 계약을 하고 토지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해서 이렇게 훨씬 더 쉽게 빨리 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이래서 신탁사가 참여하는 사업장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이 통합으로 처리될 수 있다. 그럼 뭐예요? 빨리 단계가 확 준다는 거죠. 조합 설립 인가하고 사업시행 인가 내고 관처 내고 중간중간 과정이 되게 긴데, 이거를 굉장히 속도를 빨리 해서 사업기간이 몇 년 안에 3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가 된답니다. 이게 하겠다라기보다 기대가 된다라고 했어요. 앞으로 신탁으로 오히려 가는 이런 정비사업장은 훨씬 더 일반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것보다 더 빨리 가겠죠. 그래서 신탁사로 하는 예전에 신탁으로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신탁으로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고,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하니까 신탁회사만의 이익만이 아니라 이런 토지 주민과 신탁사 간에 서로 공정하게 해서 한다고 정부가 어떤 규제를 마련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지켜보면 정비사업,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지금 유일하게 투자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똘똘이가 될 것들을 제가 기초반도 얘기했고, 심화반도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어정쩡한 주택 사지 마라.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 막 키다리 아파트 재건축이 되지도 않을 그런 희망 없는 아파트 사지 말고, 차라리 재건축이 될 만한, 대지분이 좀 더 크고 재건축이 될 만한 이런 아파트, 내지는 5층짜리 주공 아파트, 아니면 재개발, 이런 거를 제가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향후 우리가 똘똘이들을 사야 돼요. 왜냐면 취득세 장벽도 되게 높고, 부동산 지금 상승 후반부로 가면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거를 위주로 지금 국민 이거 주거 안정 대책 발표 내용 안에 재건축 지금 안전진단 제도 개선 추진한다, 제도 개선 착수한다고 했고, 거기다 플러스 신탁과 주민이 직접 이렇게 해서 그 정비사업 기간을 굉장히 지금은 사업 기간을 단축해야 비용이 적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조건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사업성이 많이 커지잖아요.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럼 이런 사업장들은 대지지분이 살짝 조금 작더라도 사업 기간이 그만큼 단축되면 내가 내야 될 비용이 분담금이 좀 줄어드니까 훨씬 더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계속 오래 같이 해보신 분들은 제가 왜 여기에 이렇게 오늘 막 목숨을 걸고 갑자기 그 번개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 도심 복합 사업도 개편한다. 뭐 주상공 해서 창의적인 민간 도심 복합 사업도 지금 뭐 해서 뭐 2023년에 상반기에 공모에 착수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3년에 착수한다고 하니까 이건 뭐 솔직히 언제 될지 모르긴 해요. 이런 것들은 뭐 그런겠죠.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겠죠. 도심 복합 사업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인덕원역에 도심 복합 사업을 한다든지 뭐 서울역 그다음에 뭐 어디 또 여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역세권 재개발 우리 여기 하루님이 지금 강의할 거잖아요.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 요런데 주상공에 같이 될 수 있으면서 고밀도 개발을 해서 여기에 뭐 상업과 문화 지금 뭐 우리 노원구에 창동 노원역 이런 데도 역세권 재개발 하잖아요. 그리고 마포도 있고 요런데 첨단 산업 중심의 이제 뭐 성장 거점으로 노역세권 중공업지 주거 중심으로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뭐 역세권 재개발하면은 여기 또 노후된 빌라 이런 것들도 투자 메리트가 있죠. 요거 볼게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우수 입지 공공택지 신규 지정. 뭐 이거는 뭐 지금 이 3기 신도시도 지금 아직 시작 안 된 판인데 어쨌든 23년까지 15만 호 내외의 신규 택지 후보지 발굴한대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굴한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언제 될지 모르니까 3기 신도시도 안 됐기 때문에 뭐 발표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당장 거기 가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3기 신도시에 지금 등 GTX-A를 조기 개통한다고 합니다. 지금 24년 6월 이전에 GTX-A 조기 개통한다고 하고요. GTX-BC 아마 C는 올해 안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B도 조기 착공한다고 하니까 B도 내년에 착공되기를 바라보고요. 2기 신도시에 지금 솔직히 말은 2기 신도시 지금 뭐 많이 입주했잖아요. 뭐 동탄이라든지 뭐 2기 신도시가 또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2기 신도시도 지금 입주를 많이 했지만 솔직히 2기 신도시는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2기 신도시에 광역버스를 신설한다든지 출퇴근 전세버스 광역교통축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하겠다는데 9월에 이것도 9월에 한다고 해요. 1기 신도시 지금 1기 신도시가 재건축 용적률을 뭐 500, 뭐 700까지 해준다, 뭐 안전진단을 완화해준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조용하단 말이에요. 조용하다고 해서 1기 신도시가 미친듯이 올랐다가 지금 조용해요. 조용한데 지금 1기 신도시가 24년에 마스터 플랜을 24년에 수립한다고 해요. 24년이 언제 올까 싶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이 남아서 한참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 뭐 1기, 2기, 3도시 얘기했고요. 또 메가시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광역철도, 방사선 순환도로 구축망을 이제 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그 나름대로 그 도시에 뭐 부산에서 양산, 울산, 대구, 경북, 뭐 광주, 나주, 대구, 광주 일부, 그다음 뭐 경전선 이런 식으로 뭐냐면 우리가 여기 서울에서 솔직히 뭐 강원도로 가는 기차가 생겼어요. 서울에서 울산으로 가는 기차가 생겼어요. 뭐 서울에서 거제도 가는 기차가 생겼어요. 뭐 KT가 생겼어. 이러면은 솔직히 우리가 거기를 이사를 가진 않아요. 이사를 가진 않지만 자체 내에서 부산 자체 내에서 뭐 양산, 울산 이런 식으로 요 세 도시가 서로 같은 생활권 안에 이 안에 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철도라든지 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건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쵸? 서울에서 우리가 이사를 갈 건 아니지만 부산, 양산, 울산이 같은 생활권인데 이 안에서 뭔가 생긴다. 그러면 그 자체에 그 지하철이 생기는 기능이잖아요. 서로 그죠 이웃사촌이죠. 제가 강의 시간에 얘기한 이웃사촌. 대구, 경북, 그다음에 광주, 나주 이런 식으로 경전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뭐 태화강에서 지금 뭐 울산 태화강을 통해서 경주에서 포항에서 경주에서 이렇게 울산 내려가듯이 이렇게 자기 그 인근의 같은 생활권 안에 이런 광역철도가 생기는 건 굉장히 큰 호재예요. 이런 것들은 눈여겨보시면 그 지방의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광역철도가 된다. 이렇게 하면은 눈여겨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뭐 구미 같은 경우는 구미에서부터 우리가 대구까지 가는 광역철도도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방에 제가 심화반 수업하면서 이런 이 지방 서울 수도권 철도뿐만 아니라 지방의 이런 도로나 철도의 호재도 내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지방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되게 좋은 게 지금 여기가 오늘 발표한 내용이 서울에만 뭐 공급하겠다가 아니에요. 서울에도 공급하고 그 다음에 경기 인천에도 공급을 하고 그 지방광역시 또 쇠퇴 구도심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 지방광역시의 쇠퇴 구도심이 뭐예요? 결국은 지방광역시에 지금 새로운 택지지구 이런 데 말고 구도심이라는 거는 기존에 걔가 1등 역할을 했는데 노후됐기 때문에 쇠퇴돼 가고 있어서 얘네들은 지금 다 열악한 환경이에요. 얘네들은 다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하기만 한다면 기존에 깔고 있는 입지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지금 이런 재건축을 규제를 완화해서 빨리 단기간에 이런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얘가 새거가 된다면 광역시의 구도심에 기존에 있는 입지를 다 이용할 수 있으면서 새거가 된다. 이러면 얘가 또 큰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시는 역사가 돌고 도는 거예요. 여기 새로운 우리가 뭐 판교나 분당을 예로 되게 많이 들잖아요. 우리가 강남의 수요를 받았던 분당이 너무너무 좋잖아. 얻는 게 없이 진짜 하늘 밑에 분당이라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 낡았잖아요. 낡으면서 판교가 새 아파트가 생기면서 이 분당에서 판교로 많이 수요를 뺏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판교도 벌써 10년이 넘었고 판교에 없는 이 분당에는 교육이 있고 교통도 너무 좋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데 이제 이 분당에 새거가 될 뭐 리모델링을 통해서 재건축을 통해서 새거가 된다면 이제는 판교를 또 넘어설 수 있단 말이죠. 이래서 이렇게 계속 구도심이 새거가 되고 새거가 또 구도심이 되고 이 도시는 계속해서 역사와 함께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게 서울도 마찬가지고 1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지방광역시, 지방소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택지지구들은 제가 완성되기까지 최소 5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나 이 택지지구가 시작할 때 가서 내가 몸빵을 하면서 기다리면서 내가 이거를 먹고 그거를 이미 완성이 다 돼서 들어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내가 이 새로운 신규 택지지구에 가서 실거주하면서 오름폭을 먹고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 택지지구도 되게 좋지만 이런 택지지구대로 실거주하면서 버티는 지역 그 다음에 이런 구도심에는 새거가 될 놈들 신축이 될 놈들을 내가 적은 돈으로 중요한 건 적은 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적은 돈으로 들어가서 기다리면 또 새거가 돼서 또 많이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전국에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부동산 기초반 정말 지금 14기 진행하고 있는데 요번에 14기 정말 40명 채우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부동산 지금 현 시장을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동산 기초반 오픈하자마자 완전히 바로 몇 분 마감하는 사람인데 요번에 자존심 상하게 마감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지금 부동산이 너무 보합이고 하락론자들의 얘기를 너무 많이 귀 기울이다 보니까 부동산 끝났나? 부동산 이제 하락하나? 부동산 투자 지금 하면 안 되나? 나 그냥 현금 들고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동산은요 계속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올해 2022년에만 부동산 투자하고 안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2023년, 2024년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부동산 재테크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하다가 나 그만두고 안 해. 그러다가 다시 기회가 왔는데 여러분 기회가 온 거를 내가 여기에 발을 담그고 있지 않으면 기회가 왔다는 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기회가 왔다는 걸 여러분이
캐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발을 담그고, 어디 하나에 발을 담그고, 부동산의 상승, 하락,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계속해서 레이더를 세우고 공부를 하셔야 정말 진정한 부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지금 위축이 돼 있어서, 하락기구나. 나는 지금 투자하지 말고 그냥 현금 들고 있어야지. 이러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없게 되면 계속해서 나는 벼락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진정으로 내가 진짜 부동산 투자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계속해서 지금 하락기에도 상승기에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은 무한해요. 무한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나 되게 의기소침해지시는 건데, 행투네 앨리서를 찾아오시면 여러분이 그 방법을 알 수 있고, 또 지금 우리 행투네 회원들하고 다 같이 함께 고민하고 같이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늙어 죽을 때까지 저하고 같이 이렇게 행복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완전히 방송 30분 전에 라방 번개를 쳤는데 지금 70분 들었어요. 70분. 대박이에요. 지금 점심시간이라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전략 발표를 가지고 우리 부동산 투자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얘기해 드리려고 급하게 라방을 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이런 얘기가 발표가 있으면 또 급하게 또 라방을 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